네, 안녕하십니까. 플로우를 만들고 있는 마드라셰크 대표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10주년이자 또 새로운 10년간의 시즌 1을 잘 마무리하고 또 시즌 2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귀한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신 만큼 이 자리가 정말 좀 의미 있고 인사이트 얻어가시고 재밌었던 자리로 기억되실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포 힙합들 시즌 1보다 쓸모있을 플로우의 시즌 2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시즌 2가 시즌 1보다 대박나거나 재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시즌 1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시즌 2를 봤는데 약간 실망이더라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시즌 2가 좀 더 대박이 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창업자가 창업할 때 비전이 고객이 집에서 편리하게 영화를 감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꿈을 꾸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199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이때는 되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했어요. DVD 플레이어를 내가 신청하면은 우체통에다 꽂아주고 우체통에 꽂아준 거를 다 보고 나면 다시 꽂아놓으면 수거해가는 방식의 되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넷플릭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OTT 비즈니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이렇게 지금의 넷플릭스를 있게 한 OTT 비즈니스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보통 사업은 운칠기삼이다. 또는 심하게 말하는 사람도 운구기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인사말 해주셨을 때 구현모 회장님도 못 풀던 문제를 푸는 어떤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IT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컨텐츠를 가장 많이 제작도 하고 유통도 하는 회사로 넘버원 미디어 회사가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창업 초기 때는 DVD 플레이어가 최신 기술이었겠지만 10년 뒤인 초고속 인터넷, 비디오 압축 기술,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오면서 대표가 꿈꾸었던 집에서 비디오로 누구나 쉽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꿈이 더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플로우 이야기가 넷플릭스로 시리즈로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플로우가 이제 10년 됐으니까 10년 좀 짧게 이렇게 한번 시청하고 가셔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플로우의 시즌 1 간단하게 좀 브리핑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좀 나와줘야지 또 효과음이. 네. 플로우의 플로우 이야기를 이제 넷플릭스의 드라마처럼 만든다고 했을 때 제목을 뭘로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흐름, 괄호치고 플로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 이름도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더 이상 이제 머리가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는지 챗GPT에다가 때려봤어요. 이렇게 나 이런 스토리를 풀어낼 건데 제목 좀 추천해줘 라고 하니까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 제목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로우의 시즌 1은 5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피소드 1부터 에피소드 5까지 저희의 10년간의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에피소드 1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1, 모바일 퍼스트 새 시장이 열리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시는 스타트업들의 유니콘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토스, 이런 회사들이 다들 스마트폰 혁명으로 인해서 나온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창업하던 2015년도에 한 13, 14, 15 이때 스타트업 붐이 일었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플로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툴들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했었는데 그런데 반면에 일할 때 커뮤니케이션 툴은 마땅히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슬랙도 약간 제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자라고 시작한 게 플로우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에피소드 2입니다. 그러다가 사실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 위기가 있죠. 저희도 사실 처음에 2년 동안은 서비스를 무료로 뿌렸습니다. 원래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냐면 지금처럼 뭐 사스 비즈니스처럼 인당 구독료를 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따 사용자를 많이 모으자. 네이버 밴드처럼 사용자 많이 모으면 여기서 B2B 광고 같은 거 태워가지고 돈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막 무료로 뿌렸어요. 근데 2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팀원들도 이 비즈니스 되는 거 맞아? 라는 좀 갈등에 이 회사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도 생각보다 성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고민이 많던 찰나에 사실 제가 이제 웹캐시 그룹이라는 곳에서 사내벤처로 나왔는데 여기 이제 창업자이신 회장님께서 제 경영 멘토십니다. 경영 멘토신데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멘토링을 잘 안 해주시는데 그날따라 술을 한 잔 마시시면서 저한테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혁준아, 근데 비전보다 생존이 우선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술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확 깨더라고요. 술을 확 깨면서 다음날 바로 출근하자마자 직원들 다 모아서 우리 유료화한다. 나는 10만 명의 유저보다 10,000명, 1,000명의 커스터머를 가지고 싶다 라고 하고 그때 유료화를 하게 된 게 큰 어떤 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플로우가 아름아름 좀 잘 성장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좀 특성인가요? 보통 대기업이나 여기 계신 분들 좀 오후 세션에는 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우리 회사는 플로우 쓰고 싶은데 방화벽 안에 내부망에 설치를 해야 돼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구축형 혹시 되면 저희가 검토해 볼게요.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했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근데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서비스를 쓰는데 그 서비스가 어디 클라우드 위에 있냐 우리 회사 서버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잘 써서 나의 업무가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사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창업자의 생각이지 고객이 바라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개발팀이랑 조금 힘들겠지만 구축형도 하자라고 했고 구축형 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거 최근에 배운 용어인데요. 그 유럽의 중세 성에 보면은 성을 감싸고 있는 이렇게 물들이 있습니다. 그 물들을 모아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적들을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진입장벽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용어에서 이거를 경제적인 용어로 진입장벽 경쟁사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진입장벽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축형도 사스형도 잘했지만 구축형도 하다 보니까 뭐 삼성, 공공기관, 이따가 발표해 주실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관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레퍼런스가 쌓이기 시작하고 저희 기술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짜리, 20명짜리 기업이 원하는 보안이라든지 옵션 같은 것들을 만들다가 10,000명, 5,000명, 20,000명짜리 기업들이 만족해하는 퍼포먼스와 기능들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 그게 결국은 저희를 지켜주는 진입장벽을 만들게 됐었다라는 게 에피소드 3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사실 뭐 세상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만나면서 조금 더 저희가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영업을 하러 다니면은 우리는 뭐 직원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옆에 말하면 되는 거지 커뮤니케이션 툴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 재택근무, 비대면 업무, 리모트 워크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협업 툴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써보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데? 라는 반응을 얻으면서 코로나로 하여금 또 플로우가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서 지금은 5,000개 이상의 대한민국 넘버원 협업 툴이 되었고요. 근데 시즌 마지막은 아쉽게도 약간 to be continue 모드로 끝나는데요. 저희가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들이 뭐였냐면 근데 저희만 못 푸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고객들이 저희를 비롯한 글로벌 툴들 뭐 슬랙이라든지 팀즈, 노션, 지라 이런 툴들도 아직까지 제대로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문제를 잘 못 풀었는데 어떤
때라든지 기술을 만나면서 이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즌2인데 그 전에 근데 문제를 푸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문제를 잘 정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풀지 못한 문제를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리 좋은 툴이라도 온보딩 하는데 사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직원들이 잘 옮겨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두 번째,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 안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자산으로 잘 활용되거나 검색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여전히 근데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로 월간 보고서, 주간 보고서 쓰고 있더라. 네 번째,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습관이 카톡이나 이메일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근데 업무는 가끔 놓치고 업무에 누락이 발생하더라라는 게 마지막 문제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시즌2 이제 저희가 그 문제를 푸는 시즌2가 시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선언을 하는 자리인데요. 시즌2 어떻게 좀 저희 잘 한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즌2는 저희가 AI를 만나면서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10배 큰 AI 기회를 통해서 100배 성장하겠다라는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즘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TV에서 얼핏 본 것 같아요. 되게 가슴을 울리는 말이 있었는데 해맨 만큼 내 땅이다 라는 얘기 요즘 들어보셨나요? 해맨 만큼 내 땅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기분이 너무 이렇게 울컥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플로우가 10년 동안 사실 잘해온 것도 많지만 또 헤맨 것도 있고 풀지 못한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것들이 경험치가 되어서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플로우와 함께할 시즌2를 함께할 AI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트 X라는 제품인데요. 메이트 X라고 지었었던 이 스토리 중 하나가 사실 이제 AI라는 게 단순히 툴이 아니라 팀메이트, 동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은 사실 연결의 힘으로 일을 쉽고 빠르고 가치 있게가 저의 미션이었는데요. AI를 만나면서 AI를 통한 연결의 힘으로 라는 게 앞에 좀 바뀌었습니다. 메이트 X는 챗GPT 같은 챗봇 기능을 베이스로 해서 데이터 레그, LLM 기술이 접목되고 에이전트 기능들이 통합되어 있는 AI 기능을 통칭해서 브랜드로 메이트 X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까 저희가 풀지 못한 5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5가지 문제를 먼저 풀 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좀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AI 프로젝트 마법사, 스마트 검색, 인사이트 보고서, 옴니 어시스턴트, 그리고 AI 리마인더입니다. 첫 번째로 AI 프로젝트 마법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새로운 툴을 도입하면은 메뉴는 이쪽에 있고요. 버튼 이거 눌러가지고 이거를 실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시는 겁니다. 라는 온보딩 과정도 있고요. 그 온보딩이 잘 되더라도 막상 손이 지워지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약간 막연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로우의 에이전트가 우리 회사에 기존까지 했었던 데이터를 분석하고 LM 기반으로 업무를 정리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거기에 맞는 타스크까지 자동으로 등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면은 그 프롬프트가 분석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될
또는 했었던 과거 내역을 분석해서 이렇게 할 일 목록들을 서치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에이전트가 작동이 되면서 좌측 메뉴에는 실제로 사람이 클릭하는 것처럼 플로우 화면들이 나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게끔 생성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초대된 사람들로 하여금 연결되어서 쉽게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검색입니다. 스마트 검색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잠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은 플로우를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플로우가 아닌 다른 툴을 쓰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쓰고 계신 툴 중에서 내가 이 안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거나 검색이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시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문제 분석을 잘한 것 같은데요. 저희 또한 사실 플로우를 쓰면서 플로우 안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검색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것에 좀 항상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갈증이 있었던 거를 이번에 LLM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플로우의 검색창을 통해서 자연어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치 요즘에 퍼플렉시티라든지 그리고 챗GPT, 클로드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색 결과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플로우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서드파티 서비스들도 연동해서 이 안에서 검색할 수 있게끔 확장 가능한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추가적인 검색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파일을 검색했는데 파일을 공동 편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파일을 클릭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글과 컴퓨터랑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의 웹오피스 기능이 열리면서 이 안에서 문서 공동 편집까지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PC에서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음성으로 또는 텍스트로 자유롭게 편하신 인터페이스 방법대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운전하면서 통화하거나 내용을 찾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모바일에서 음성으로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네, 세 번째 인사이트 보고서입니다. 아마 오늘도 여기 오시기 전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또는 워드로 주간 보고서 저번 주에 뭐 했고 이번 주에 뭐 할 거고 이런 거 쓰고 오셨죠. 아마 안 쓰고 오신 분 거의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인사이트 보고서를 통해서 플로우가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좌측에 빈 화면에 기존에는 위젯으로만 하던 방식에서 이렇게 직접 AI가 필요한 보고서를 코딩을 해주고 그 코딩한 결과를 웹페이지 상으로도 구현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플로우의 인사이트 보고서 에이전트가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고객사들 보니까 은근히 커머스 유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고객의 니즈를 통해서 만들었었던 건데요. 매출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아침마다 이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네이버 스토어에서 얼마 팔리고 쿠팡에서 얼마 팔리고 저기서 얼마 팔리고 이걸 매출 보고서 맨날 공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셀메이트라는 업체랑 협업을 통해서 API로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보고서를 원클릭으로 생성하고 그 매출 보고서를 읽어서 대표님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도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AI 옴니 어시스턴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실은 이메일이나 카톡 같은 기존의 어떤 방식에서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순간 이거는 고객이 잘 못 쓰는 거지 왜 이걸 못 쓰지? 고객을 탓하는 경우들이 있거나 고객이 왜 이렇게 습관을 옮기지 못할까 자꾸 가르치려고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객이 자연스럽게 익숙한 방식을 머무르게 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저희의 장점인 업무 등록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어떤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기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채팅으로 보통 우리가 업무 지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는 기존에 그 업무를 그냥 손으로 다시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대화 내용을 분석해서 우리가 업무로 원클릭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에이전트가 이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채팅뿐만 아니라 이메일 제일 많이 쓰시잖아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크롬 익스텐션 같은 기능을 만들어서 익스텐션 내에서 이메일을 맥락을 분석하고 그 맥락 안에서
해야 될 작업 목록들을 추출한 다음에 업무를 등록하는 프로세스가 에이전트가 또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여기 기자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기자님들 최근에 클로버노트 같은 그 음성 녹음 회의록 이런 스크립트 녹음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해 보면은 한 열에 한 8, 9분들은 대표님 한번 녹음 좀 시작할게 해서 녹음기 켜놓고 클로버노트 같은 걸로 요약해서 이제 다 기사를 쓰시는데 플로우 같은 기업 고객들도 우리 회의 엄청 많이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은 결국은 막내 사원이 회의록을 적은 다음에 우리 이메일로 또 우리 참여한 사람한테 공유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것도 플로우 내에 미팅 노트라는 기능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녹음기만 켜놓으면은 이 친구가 녹음을 해서 스크립트로 모두 정리 및 요약을 해주게 되고 사실 회의는 회의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의가 결국 업무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업무를 분석해서 쉽게 회의한 내용이 실행까지 될 수 있도록 이 에이전트가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이나 회장님들만 비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도 나를 챙겨주는 내가 잘릴까봐 살뜰히 챙겨주는 내 손 안에 개인 비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비서가 알림이 오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업무와 일정을 체크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훨씬 더 쉽게 하게 되고요. 뭐 음성으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지연된 업무도 알려줘서 놓치지 않게끔 챙겨주게 됩니다. 네, 이 AI 기능들은 사실 저는 AI를 누구 혼자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각각 버티컬 영역에서 잘하는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스미스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미팅 노트는 액션 파워런 업체와 그리고 쇼핑몰은 셀메이트, 문서 공동 편집은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번에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AI는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잘 하려면은 좋은 데이터들이 그 안에 쌓여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플로우는 태스크 매니지먼트가 좀 특화되어 있는 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하면은 AI가 해줄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태스크 매니지먼트 툴에서 이제는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툴로 진화하는 작업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의 고객사의 요구사항 중에 가장 이게 제일 많았었어요. 플로우에 아까 그 타스크 매니지먼트 기능이 있는데 그 타스크가 요청, 진행, 피드백, 완료, 보류 5단계로만 약간 좀 제한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담고 싶은 커스텀 컬럼 같은 것들을 만들지 못하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각 업종 직무별로 영업관리는 우리 회사의 영업관리에 맞는 프로세스로 좀 세팅하고 싶어요. HR 부서는 채용관리 프로세스에 맞는 상태로 좀 커스텀하고 싶어요. 그리고 개발자들은 또 개발 단계에 맞는 커스텀 컬럼과 스테이터스를 좀 관리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서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대규모 고도화를 해서 6월 달에 이 기능이 오픈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플로우의 단순 타스크 매니지먼트 기능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 관리 툴로서 확장 가능하게 되고요. 영업 입장에서는 CRM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HR 부서에서도 채용 관리 툴, 다양한 프로세스와 업무 스테이터스와 저기 컬럼 같은 것들을 추가하시면서 엑셀 대신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는 오늘 사실 시즌2가 이렇게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의 대규모 고도화와 AI 에이전트 기능을 통해서 200% 이상 향상된다라고 하는 저희의 비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로드맵은 2025년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6월 달에 아까 보여드린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고도화가 이제 다음 달, 며칠 안 남았죠. 다음 달에 바로 오픈을 하고 7월부터 메이트엑스의 에이전트 기능이 순차적으로 오픈을 할 건데요. 근데 저희는 이 제품을 고객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즌2는 AI를 만나서 AI를 통한 연결의 힘으로 일을 더 쉽고 빠르고 가치 있게 만드는 기업이 될 거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고객분들도 모셨지만 우리 전 직원들 개발 다 멈추고
일하는 거 다 멈추고 우리 회사 여기 행사하는 거 들어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 불렀어요. 직원들을 불렀는데 사실 플로우가 10년 동안 있었던 거는 우리 여기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주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를 더 열심히 다니고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복지와 뭐 좋은 연봉과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회사에서 만들고 내가 여기서 기여하고 있는 이 제품이 정말 글로벌 수준의 정말 어디 가서든 칭찬하는 남들이 쓰면서 칭찬하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최선의 동기부여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고객들한테 시즌2를 또 선언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최고의 제품을 같이 잘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또 직원들이 아마 여기서 또 여기 계신 분들 박수 쳐주시고 하니까 네,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